지금은 이제 토탈이랑 도미넌스 이용해서 수급하는 거를 설명드릴 거고요.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 다음에 이더리움 도미넌스, 그 다음에 ETH, BTC 차트, 알트 도미넌스, 토탈 1, 2, 3, 테더 이런 식으로 보는 편입니다. 모르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어서 토탈 그냥 기본적인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것도 다 네이버에 자료로 있습니다. 토탈이라는 거는 상위 시총 125개를 가지고 시총을 합한 값이에요. 코인들을. 그래서 이 토탈 자체는 비트코인이 가장 여기를 많이 차지하고 있겠죠. 그리고 그 125개의 시총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것, 즉 이더리움부터 시작하는 게 토탈2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토탈3는 이더리움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들 125개 중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뺀 알트코인들의 시총을 의미하는 거고요. 아더스라는 거는 상위 시총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알트코인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의 차이만큼이 비트코인의 시총이고 여기 차이만큼이 이더리움의 거고 여기 차이만큼이 이제 쉽게 말하면 상위 시총 10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위 시총 10개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머지 알트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펌비든 아니면 어떤 세력의 차트를 만들어가는 거든 이런 게 알트코인에서는 차트가 깨지기가 쉽고 비트코인에서 더 정확하게 맞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탈은 외부 수급을 의미를 해요. 어떤 거냐면 시총인데 외부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나오고 나가고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토탈이 높아진다라는 건 외부에서 위험자산 중에 코인에 대한 수급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 매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내부에서 알트를 팔고 비트를 살 때는 토탈 변동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내부 자금 가지고 거래가 들어간 거니까. 토탈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이 토탈은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토탈 말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USDT, 테더 도미넌스예요. 이 테더 도미넌스는 토탈이 외부에서 수급을 들어오고 나가는 걸 표현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크립토 내부에서 테더를 이용해서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경향성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내부 수급의 변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우리가 테더 자체도 토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그랬을 때는 토탈의 변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판매를 했어요. 매도를 하면 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맞는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테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고 팔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테더를 이용해서 살 때는 비트코인이 많아진다라고 그냥 100% 맞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해하시는 게 실제 해석할 때 좀 도움이 되고요. 테더를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서 테더를 받았을 때는 테더의 비중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는 건 토탈 내에서 테더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간다라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코인들에 대한 매도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테더 도미넌스가 내려간다라는 건 테더를 이용해서 코인들을 사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차지하는 게 시총에서 낮아지면서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거고 이거는 내부에서 수급을 봤을 때 거래가 많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외부 수급이랑 내부 수급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테더 도미넌스는 쭈르륵 내려가면서 하락하니까 내부에서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코인으로 매수를 많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토탈이 안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외부에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테더 도미넌스가 하락해서 내부에서 코인을 매수하는 게 많아지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토탈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부에서 이 매수세가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많이 오르고 있고 알트 도미넌스는 하락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테더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는 있지만 알트를 팔아서 테더로 전환됐다가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외부 수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트가 흡성하다가 다른 자금들을 흡성하다가 다 같이 갑자기 비트 무너지면서 알트들이 다 같이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더군다나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요. 그거는 코인을 매도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런데 토탈까지 빠지고 있어요. 그럴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외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중에 알트에서 자금 빠져나온 게 비트코인으로 어느 정도 흡성을 하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 방어를 하니까 알트코인을 조금 버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알트들은 블리딩을 하고 있는 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조금 작지만 보이시나요?
도미넌스랑 토탈이랑 여기 보시면 지금 토탈 1 같은 경우는 약간 상승하고 있죠. 근데 토탈 2, 3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승하고 있지만 약하락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토탈 같은 경우는 빠졌다가 빠진 것보다 조금 더 올라와 주는 상황이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토탈 1, 2, 3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조금 하락한 거는 토탈 1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고, 테더가 들어온 게 비트코인으로 매수를 전환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 수급도 들어오고 테더 도미넌스도 하락하니까 코인을 매수를 해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때 비트코인이랑 알트 도미넌스를 보면 비트 도미넌스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알트 도미넌스는 녹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알트 도미넌스의 비중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1과 테더만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수급이 오후 중에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외부에서도 수급이 들어오고 내부에서도 테더를 이용해서 코인을 사고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비트코인이랑 알트 도미넌스를 보면 이거는 상황이 알트까지 전반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시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마라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에 매도를 잡고 있는 거고, 우마는 조금 특이하게 어차피 여기서 수익을 많이 봤었으니까, 그리고 리쿼디티 스왑이 나타나면서 유동성 확보가 되고 CVD가 올라가니까 얘는 조금 특이하게 조금 임밸런스를 해소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토탈이랑 도미넌스, 특히 또 토탈 테더 도미넌스를 이용해서 외부 수급이랑 내부 수급을 파악할 줄 아셔야 되고, 그거 두 개만 가지고 수급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에다가 비트코인과 알트 도미넌스를 이용해서 수급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걸 설명드리냐면, 멤버십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중에도 와, 토탈 올라가요, 비트코인 상승해요 이러면서 알트를 막 사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근데 그러면 갑자기 비트코인이 자리 지지해주다가 비트코인도 토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알트 블리딩이 나오면서 쭈르륵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때 알트코인 2개, 3개, 4개 잡고 있던 분들이 한 10% 막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없이 수급과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토탈이 조금 오르고 있지만, 토탈 2, 3도 조금 오르고 있지만, 이 토탈 자체가 아직은 불리시하게 MSB가 나타난 상태가 아니죠. 토탈 3가 여기 저점 나왔던 거 기준으로는 플립 레벨을 돌파한 건 좋지만, 명확하게 여기서 토탈 3로 수급이 나와준다라고 보려면 여기 저점과 여기 임밸런스까지를 완전히 메운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게 쭉 올라가 줘야지 불리시 MSB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토탈 3도 수급이 나오네 하고 그때부터 매수를 조금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비트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비트가 조금 떨어져 주면서 알트 도미넌스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구조일 때 그나마 롱 포지션을 개별적으로 조금 좋은 차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안 되고 토탈이 그닥 오르는 게 아니고 레인지 범위 내에서 수급이 움직이는데, 테더 도미넌스도 레인지 범위 내에서 수급이 움직이는데 비트 도미넌스가 혼자 오르고 있다. 그러면 알트 매수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 도미넌스랑 알트 도미넌스가 상관관계인가요? 인과관계인가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질문을. 아까 토탈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걸로 이해하시면 좀 편한데, 도미넌스라는 개념은 이 토탈이 분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탈 분의 비트코인의 시총 대비를 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토탈 대비 아더스, 알트를 이제 대비를 하면 아더스 도미넌스에서 알트 도미넌스가 되는 거죠. 즉 토탈이 우리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알트 비중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당연히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줄어들고, 또 만약에 여기 이 사이 갭이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면 현재 여기로 이렇게 돼 있던 게 토탈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토탈 1과 저 빨간색 선 사이가 비트코인 시총이 되는 거고, 빨간색 선과 주황색 선 있는 부위가 이제 이더리움 시총이 되는 거죠. 즉 비트코인 시총은 줄고 이더리움 시총은 느니까 비트 도미넌스는 줄어들게 되고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토탈이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하나의 시총이 많아지면 연계되어서 다른 도미넌스들이 같이 영향을 받는 거고요. 그래서 해석할 때 토탈이 그닥 레인지 내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다는 건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줄어들었다는 거고, 즉 알트코인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으로 집중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비트가 흡성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토탈이 제한돼 있어서 변동이 없다라고 그러면 하나의 움직임이 서로 연결돼서 나타나는 거고요. 토탈이 만약에 같이 증가하고 있다. 토탈 1, 2, 3가 같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올라도 그리고 알트 도미넌스가 조금 줄어들어도 그런 경우에는 토탈 3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수급이 더 많이 들어와서 도미넌스가 올라갈 뿐이지 알트도 수급을 받는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알트 도미넌스가 빠지면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비트 도미넌스랑 알트 도미넌스만 그래서 보시면 안 되고 수급 속에서 그 도미넌스의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탈이 변동이 없을 때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총과 수급 안에서 돈이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토탈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알트코인 도미넌스의 관계가 더 중요하겠죠. 왜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오히려 올라가니까. 토탈이 빠져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고 있으면 그건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데 내부 자금마저도 알트는 빠지고 비트가 겨우겨우 가격을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랑 이더리움 도미넌스, 알트코인 도미넌스끼리만 묶어서 보고 토탈이랑 테더 도미넌스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보시는 게 아니라 토탈, 그 다음에 USD 테더 도미넌스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외부 수급, 내부 수급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개별 도미넌스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처럼 토탈이 레인지 내에서 그닥 많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잠깐 자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갔다 이런 걸 반복하는 상황인데 수급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수급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오르고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떨어지니까 매도 포지션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여기 토탈 3에서 만약에 주르륵 뚫으면서 뚫고 나서 리테스트가 일어나고 올라가는 걸 봐야 돼요. 뚫었으니까 지금 돌파 나왔으니까 토탈 3로 수급이 알트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주요 지지 저항 구간은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그리고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리테스트 하면서 다시 이탈되는 경우도 있고 다시 돌파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리테스트까지 보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급은 요점 한 번만 다시 정리하면 외부 수급, 내부 수급을 이해하시고 그 수급에 따라서 토탈이 변동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도미넌스를 해석하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자, 질문 1개, 2개 정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든 아니면 중간중간 코인 이제 안 보다가 볼 때 꼭 수급 체크하세요. 주식할 때 외국인 들어오는지 아니면 수급 들어오는지 이런 거 엄청 중요하게 보잖아요. 코인 할 때는 왜 그거 안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어요. 주식할 때 수급 보는 것처럼 코인도 수급을 보고 기본적인 트렌드를 판단하고 방향성을 결정한 다음에 그게 크립토 시장이 지금은 매수 위주로 봐야 될 시기다, 매도 위주로 봐야 될 시기다를 결정한 다음에 개별 차트를 보고 들어가는 게 좋은 겁니다. 물론 상장하고 나서 얼마 안 됐거나 아니면 이제 잡 알트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나오면서 지금 다 매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매수로 혼자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거 시도해서 잘 날 수도 있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크립토 시장을 매도 수급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나면 알트 중에서 저는 계속 수급을 어제 매도로 봤기 때문에 우마를 계속 시도한 거예요. 왜냐면 수급이 빠지고 있고 그 상태에서 알트들이 빠질 수 있는데 고점을 어느 정도 유지해 가는 알트들은 CVD나 아니면 다른 근거들이 있다면 크게 빠질 수 있다. 거기서 손익비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도 조금은 후회하는 부분인데 룸을 오늘 시도를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룸을 아침에 매도 수급이라고 다 생각을 해놓고 변동성이 나올 거고 최근에 이제 거래가 잘 됐으니까 수익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시도했던 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도 계속 그렇게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걸 다시 복귀를 할 필요가 있고 수급 자체에다가 매수 매도하는 방향을 일치시켜라. 그래야 조금 손실 보는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급 관련 분석은 연계해서 하는 분석은 지금 오늘 강의가 조금 정리가 잘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저도 이걸 바로 생각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았고 그래서 토탈이랑 도미넌스 교육 자료가 있거든요. 토탈이랑 도미넌스 교육 자료를 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토탈과 도미넌스 개념을 이해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연계해서 보는 건 라이브 방송 편집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돌려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질문 없으시죠? 위험도 높은 거래라 그래서 무조건 안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고 리스크 관리를 해서 손실 제한을 한다면
손익비를 노리기 위해서 한두 번씩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전에 빅타임 같은 경우도 그래서였죠. 빅타임 이전에 LQTY랑 BNX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타임을 리스크가 큰 거래였지만 시도했었고 그거랑 유사하게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서 이제 본드를 또 1할 리스크로 했던 거죠. 근데 앞에 세 거래에서 아무리 많이 벌면 뭐예요? 그 다음 거 들어가는 거에서 손실 제한 안 하고 리스크 관리 안 해서 앞에서 10% 20% 벌고 뒤에서 30% 날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